근데 오늘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70평생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굉장한 결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결기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안간힘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환 내정자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나름 올바르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셨고 이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보신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일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얼핏 들으면 여성으로서 좀 분노하게도 되고 뭐 지금 여성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요 얘기에서 몇 가지 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혼인 신고를 몰래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상대방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알려지게 되는 일인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의 과정에서 왜 상대방은 어떻게 했다는 게 하나도 없을까?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2년 전 일이라 그렇긴 네. 하지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오기 전에 그 후보자를 잘 안다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하나 받고 와서 네. 그냥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이제 사정을 속속들이 모릅니다만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속사정들이 공개이든 비공개이든 좀 청문위원들과 공유돼서 정확한 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런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 이게 알려지니까 여성들이 분노하셔서 이분이 무슨 반페미니스트인가? 예. 뭐 막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이분이 그 법대 학장하던 시절에 처음에 이분이 2002년에 법대 학장 들어갔을 땐 여성 교수 제로였는데 이분이 나오실 땐 여성 교수를 4명이나 임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학교 내 미혼모들 있잖아요. 그 미혼모들이 되게 학교 못 다니고 자퇴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아니다, 미혼모도 학교 다닐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미혼모들도 학교 다닐 수 있게 했고 이렇게 여성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 낙마다 자진 사퇴다와 상관없이 이제 지금 나온 의혹들이 본인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제 주변에도 이분한테 배운 사람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아주 학자로서 그리고 교수님으로서 훌륭한 분이었다고 다들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역시 이분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분 그런 분 아니야.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었어. 너무너무 여성을 위하는 분이었어. 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사건은 아까도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책에 나온 부분과 네. 또 다른 부분을 다 배제하고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는 부분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네. 네. 원래 저 사람은 그럴 거야 했던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의뢰이 그러려니 하는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너무나 엄연히 나와 있는 사실이 혼인 무효 소송이거든요. 자, 팩트가 이겁니다. 여자 몰래 결혼 혼인 신고를 해서 그 여자가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상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이 사람이 혼인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이냐 있는 사실만 가지고 아무런 내부 사용 내용 안 듣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아니니까 자진 사퇴해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정말 아픈 사연이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 얘기지만 그게 나오더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모든 여성들이 진짜 담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 거죠. 예.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 개혁만큼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지금 유 대변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이제 42년 전 일입니다. 예. 그리고 42년 전 일이고 이때 기소유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소유예는 10년 지나면 기록조차 말소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조차 말소돼버린 42년 전 일인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혼인 무효 소송도 또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혼인 무효 소송을 했을까 이 부분이. 근데 이제 혼인 무효 소송과 이혼의 차이를 보면 예. 혼인 무효 소송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혼 네.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은 이혼 기록이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42년 전에 이혼 기록은 정말 힘들고 돌파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더 깊은 사연이 있겠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42년 전 일에 대해서는 좀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채권 있잖아요. 책. 네. 이 부분은 제가 책도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당시에 칼럼도 봤는데 이거는 지금 문제 제기된 것의 거꾸로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우리 사회 남성들 일부에게 그리고 좀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마초적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이것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그 마초적 속성의 일반적인 얘기를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다가 나와 있는 것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거는 맥락 없이 그 인용한 부분을 찍어서 보도가 되었을까? 이 부분이 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예. 저 책 문제는 그 책을 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왜냐하면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런 칼럼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좀 그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남성들의 왜 잘못된 행동들을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한 칼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일부 언론이 다시 책을 꼼꼼하게 보시고 예, 이 맥락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의식 관련된 논란까지 짚어주셨는데 이걸 포함해서 뭐 오늘 얘기가 되지 않았던 다른 의혹들도 계속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상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참 자리 바꿔 앉고 싶으시죠? 근데 저도 지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많은데요. 네. 지금 저도 좀 걸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의 이야기만 가지고 하다가 혹시라도 마녀 재판을 하게 될까 봐 네.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들었을 때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방금 책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사에 이미 신문에 크게 그렇게 나왔어요. 나온 문구를 보면은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셨잖아요. 특히 딱 이 문구죠. 여자는 술 마실 때는 여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자가 없으면은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 누가 들어도 쇼킹한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그게 전 책 안 읽어봤습니다.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악마 편집한 거라면 그는 언론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정된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청문회 가서 밝히시려고 하는지 독자의 모르겠지만.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독자가 모두가 그 책을 사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론을 상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터지고 그다음 이어난 이야기가 바로 혼인신고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세트가 이어지네. 어머 정말 맞나 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오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목지목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해명도 약간 둥글하게 청문회장 가서 하겠습니다. 청문회장까지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게 여성들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얘기를 할 사안은 이번은 아니고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자면 그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기자회견이 많이 부족했다. 이 정도 큰 사안이면요.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혼인신고, 이혼과 혼인신고를 잠깐 설명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 깊이는 얘기 못하겠지만 법이라는 건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부도가 난 집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허위 가장 이혼을 한 집들이 있었거든요. 네. 전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본인이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제 입장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뭔가 이혼과 그런 사이에서 본인이 뭔가를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그 역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돼- 이거는 예.
그게 22살 때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22살 때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경환 내정자를 놓고 지금 그대로의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42년 전으로 가면 그 부분은 좀 안 되는 것이죠. 22살의 청년이었다는 점, 요 점이 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만약에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밝혔다면 저 기자회견은 지금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청문회가 있는 것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후보자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고 네. 후보자는 또 답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밝힐 일을 소상히 밝히시길 기대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요, 술자리에서 장모가 술을 따라도 여자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지역구에서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지점을 그 책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악마의 편집 부분은 저는 뭐 책 읽으시면 곧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나오고 있는 그 의혹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건 본인이 해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허위 학력 기재했다는데 이분이 허위 학력 기재가 필요했을까? 그다음에 자녀 이중 국적 문제도 아들이 이제 군대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거고, 이중 국적이 늘 문제가 되는 거의 핵심은 아들이 더 심하게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방 의무를 남성들은 다 지기 때문인데, 일단 국방 의무 부분은 뭐 내정되기 전에 이미 이제 군대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된 이중 국적 의혹이라서 예.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한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문회장 가서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소신껏 밝힐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본인이 소신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청문회인데 올라갈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는 게 맞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도 강공 드라이버를 걸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이혼이냐? 그럼 아니면은 정말 혼인 무효냐? 이런 문제가 나왔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강공 드라이버를 걸 수 있을까? 동력,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동력에 과연 힘을 보탤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좋은 사람이 많으시면 추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근데- 여기서 네.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의혹들을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정도로 지금 안경환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장점, 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검찰 개혁의 적임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 내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후학까지 양성할 정도로 이 법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인정받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덕성 문제와 정책 질의를 좀 이원화시켜서 도덕성 문제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게 어떠냐. 요게 이제 과거에 자유한국당도 주장하셨고, 이번에 이제 저희 그 국정자문기획위원회 TF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거의 다 이게 해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제기된 의혹이 의혹 수준인데 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해서 청문회조차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의 청문회 경험상 도덕성 청문회와 정책 청문회가 구분되지 않고 혼재돼서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바라는 바가 정책 청문회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여야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언론이 도덕성 검증을 그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야당이 저는 뭐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문 결과에 따라서 국민 여론에 따라 정말 이게 낙마할 사유가 나오고 그러면 낙마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게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서 청문회도 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인생 살아온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그 정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말씀 드리기 참 곤란한데요. 이건 도덕성이 아니에요. 몰래 혼인신고는 도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22살이 아니라 20살, 18살이 했다고 해도요. 성인 여자 인생을 송두리째 있는 사실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만약 이게 내 일이라면 내 인생을 한 남자가 도장을 몰래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라면 그게 용서할 만한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몰래 혼인신고, 그래서 혼인무효소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팩트 두 개가 몰래 혼인신고, 그래서 혼인무효소송인데 이건 도덕성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도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받은 제보도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심지어 순애보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 그리고 순애보라도 범죄는 범죄죠.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또 야당 의원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이 순애보의 의미가 22살의 청년에게 40년 후에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인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글쎄요. 뭐 두 분이 지금 오늘 일단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근데 뭐 뒷얘기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의아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 여전히 그래도 의혹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안경환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검증을 한 거냐 이런 지금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부분을 좀 분리하셔야 돼요. 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김상조 뭐 공정거래위원장은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잘 아는 분이세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할 때 보면 그 의혹을 다 기정사실화하고 보도를 하시는데 그건 대부분 해명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조금 문제가 됐던 건 뭐 너무 조기에 대선을 치르고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정부가 뭐 초기에 좀 부실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청문회 전 과정에서 후보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것을 다 제가 사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로 확인돼서 문제될 만한 것들은 사실은 몇 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이 정말로 그 해주셔야 될 역할이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시는 거, 그건 뭐 정말 언론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허위로 이게 이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이 허위였을 때는 또 정확하게 그 의혹이 허위라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사 검증이 더 철저해져야 된다. 시스템을 더 갖춰야 된다. 이거는 뭐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네. 않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도 일단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자꾸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뭐 조현옥 인사수석까지도 국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런데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의혹이 의혹이었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아니에요. 무슨 의혹입니까? 음주운전이 있었죠. 그리고 과태료 481만 원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과태료라 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거든요. 근데 인생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 과태료가 200만 원을 넘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이에요. 도정한 후보자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음주운전은 누구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할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안 했냐면요. 누군지 지금 이 부분은 다 아는 거라서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왜 이걸 짚냐면요. 지금 과태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있는 사실이었는데, 우리가 처음 이 정부가 시작될 때요.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문재인 정부는 옆에 인재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청문회에 진짜 할 게 없으면 우리 어떡할까 걱정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딱 올라왔을 때 제대로 검증해서 내보내겠지라고 했는데 의외로 기억나시죠? 강경화 후보자가 딱 나왔을 땐 셀프로 고백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면 셀프로 저 정도로 고백할까? 꽤 센데 저 정도면 센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고백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게 없나 보다 했는데 그래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정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정말 딱 나왔을 때 와 정말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든 다른 야당에서 털 게 하나도 없어서 손뼉을 딱딱 치면서 정말 최고의 인사였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그려질 거라고 저희는 봤었어요. 네. 처음에
청와대에서요 다 같이 와이셔츠 입고 커피 들고 가는 모습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도 그만큼 하얗게 깨끗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똑같은 말이 네. 나오는 거죠. 아, 별 수 없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왜 그 분을 지목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마도 그 과태료 문제 그 문제는 도종환 맞습니다. 내정자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건 도종환 후보자의 문제입니다. 모든 후보자가 다 뭐 그 교통 위반을 많이 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목하지 않으면 마치 모든 후보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한 내정자가 있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내정자만 책임을 져야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거는 그래서 네. 제가 좀 찝어주셔라. 그게 네. 좀 네. 불편하셔도. 아니 찝어서. 이름이 정말 생각이 안 네, 났습니다. 그게 맞을 너무 것 많은 같고요. 사람을 보다 보니. 예, 그다음에 이제 도종환 내정자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 흠이 있지만 그게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네. 해주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 혼자서 그 검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민정수석이 오고 그다음에 비서관들이 쭉 이제 이게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시기가 너무 그게 촉박했다. 급하다 보니 예. 나온 일입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인사수석도 민정수석도 국회 나와서 답해야죠. 저는 그걸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고 보통 얘기했을 때 일단 상황 파악을 하고 이제 책임을 묻는 절차, 뭐 그것도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지 야당이 뭐 책임을 물어주시면 또 답하고, 네, 그래서 국회 출석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기 대선이었다는 점, 네, 얘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강경화 내정자가 되게 큰 위장전입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경화 내정자 측의 위장전입은 그건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 은사에게 딸이 미국에 있다 한국으로 오게 되니까 이게 주소지가 없으니까 부탁드렸고 은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이화여고라서 이게 특혜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시에 이화여고는 그냥 일반계 추첨해서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사고가 됐는데 자사고 되기 전에 다시 미국으로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이는 돌아갔기 때문에 특혜가 없었다는 점 네. 분명히 말씀을 네. 드려야죠. 지금 일단 네. 의원님께서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얘기로 잠시 돌아가서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과거와 다르게 가만히 있을까? 과거에 어땠길래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희롱을 설설수범하는 안상수 대표는 애초 공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부산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부산 여성이 득해서 마지막 했다라는 취지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분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참, 진지하게 들으세요. 네, 과거에 뭐 여성 비하 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뭐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게 사안이 다른 건지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들은 앞에 팩트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안경환 내정자의 42년 전 사건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뒷얘기를 다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아니까 되게 지금 애매하시겠죠. 그래서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책과 관련한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면 안경환 내정자가 술자석에서 어떤 여성에게 저런 식의 성희롱을 했다. 문제가 돼야죠. 근데 책에서 저런 식의 성희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을 그것만 악마적인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거는 맥락이 다른데 어떻게 비판을 하냐. 이런 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안이 다르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2년 전 사건은 대부분이 사정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떤 사정인지 그 사정을 청문회 저희가 가게 되면 그러게요. 들을 수 있을지. 네, 그런데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네. 우리 쪽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조국 민정수석이 조국 교수님이던 시절에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글들을 남기신 분이 본인의 쪽에서 바로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입을 안 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사람이 왜 지금은 말을 안 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로남불이냐, 내가 하면 놀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냐, 왜 말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이제 최 의원님은 지금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서 사정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에 있는 여성 의원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존심도 안 상하냐 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런 질문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안경환 내정자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오면 안경환 내정자가 네. 음주운전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 네, 그건 정확해요. 예, 네. 그거는 아니라는 네.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안경환 내정자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공유된 거예요. 그땐 자료가 아니지만 본인의 고백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자료로서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의혹도 제기하셨어요. 이 42년 전의 기록은 대부분의 기록이 다 말소되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말할 정도로 과거의 일인 것인 거예요. 네. 이게 아주 과거. 그런데 이분이 국가인권위원장을 할 때나 뭐 서울대 그 법대 학장을 수행할 때나 이후에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나 일관되게 보여주신 모습들이 있어요. 예. 원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소외된 부분들에 대한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 얘기도 나오고 이런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좋은 분을 추천하면 이분의 업적은 다 없어지고 이런 몇 가지 의혹으로 이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신다니까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국민께는 죄송하면서 동시에 내정자에게도 참 좀 감정이 그러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가 대신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네. 이거를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안경환 내정자가 밝히고 뭐 결과와 상관없이 70인생이 부정되는 건 곤란하지 예. 않습니까? 그건. 예. 네. 근데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 음주운전은 이제 조대엽 그 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네, 네. 대한 의혹인 거고요.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에 가서 모든 걸 밝히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어떤 입장과는 상관없이 임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5년 전 대선 당시 약속을 한번 보시죠.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자 국회가 뭐라 해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정말 해도 너무한 약속하기이고 내로남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사청문은 통고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독선독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먼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네.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죠. 네. 왜냐하면 본인께서 먼저 5가지 인사 기준을 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와 얼마나 깨끗하면 저렇게 5가지 인사 기준을 이야기할까, 얼마나 멋진 분들이 청문회에 올라올까,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할까라고 했는데요. 이건 5가지 기준에서 한 3-4가지가 딱딱 적합하게 다 맞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가지 기준에서 3가지 이상의 정말 어쩜 그렇게 위장 전입도 해당되고 그 세금 탈루도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아 이거 뭐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면서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청문회는
국회의원들 다 모아서 실컷 이야기하고 뭐냐, 청문회를 존중해달라. 결국 마지막 말은 내로남불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 기준을 또 고치겠다고 또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상 해보면 참 힘든 게 참 대통령 자리가 아닌가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사람이 없나. 옆에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간이 짧았다는 거 저희도 인정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는 준비돼 온 거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해 왔는데 아무리 인수위가 없다고 해도 또 그 인수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왜 사람이 없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 입장을 해명을 네.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무슨 얘기할지 궁금하시죠? 일단 저는 지금 제일 속상한 분은 물론 국민들이시겠죠. 더 속상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 기준을 고치겠다는 거 아니고요.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그 5가지 원칙은 원칙입니다. 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확히 얘기하자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청문회 담당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위장 전입 그거 하나로 낙마하신 분 없습니다. 그때 위장 전입은 전부 투기와 결합된 위장 전입.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을 40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기성 위장 전입뿐만 아니라 자녀 학교 문제도 습관적 위장 전입 이런 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네. 이제 그 야당의 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거와 국회 청문회는 참고사항이다. 저는 이게 둘 다 맞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만 한다면 이건 장관 한 명도 인정 못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흔쾌하게 해주신 분이 김부겸 의원하고 장관, 김영춘 장관 네. 두 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존중을 하되 어쩔 수 없이 또 참고사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강경화 특히 내정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문제되는 건 딱 하나인데 남편의 해운대에서 뭐 샀던 거 있잖아요. 네. 그 말하자면 좀 실패한 그 투기인가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후보자에게 직접 책임 묻긴 어려운 아주 소액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성이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네. 지금 안경환 후보자도 그렇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 야당이 좀 꼼꼼하게 청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70평생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여기서 굉장한 결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결기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안간힘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환 내정자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나름 올바르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셨고 이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보신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일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얼핏 들으면 여성으로서 좀 분노하게도 되고 뭐 지금 여성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요 얘기에서 몇 가지 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혼인 신고를 몰래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상대방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알려지게 되는 일인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의 과정에서 왜 상대방은 어떻게 했다는 게 하나도 없을까?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42년 전 일이라 그렇긴 네. 하지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오기 전에 그 후보자를 잘 안다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하나 받고 와서 네. 그냥 그런 게 절대 아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이제 사정을 속속들이 모릅니다만 국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속사정들이 공개이든 비공개이든 좀 청문위원들과 공유돼서 정확한 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런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 이게 알려지니까 여성들이 분노하셔서 이분이 무슨 반페미니스트인가? 예. 막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이분이 그 법대 학장하던 시절에 처음에 이분이 2002년에 법대 학장 들어갔을 땐 여성 교수 제로였는데 이분이 나오실 땐 여성 교수를 4명이나 임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학교 내 미혼모들 있잖아요. 그 미혼모들이 되게 학교 못 다니고 한 집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허위 가장 이혼을 한 집들이 있었거든요. 네. 전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본인이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제 입장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뭔가 이혼과 그런 사이에서 본인이 뭔가를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그 역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돼- 이거는 예. 그게 22살 때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22살 때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경환 내정자를 놓고 지금 그대로의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42년 전으로 가면 그 부분은 좀 안 되는 것이죠. 22살의 청년이었다는 점, 요 점이 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만약에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밝혔다면 저 기자회견은 지금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청문회가 있는 것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후보자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고 네. 후보자는 또 답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밝힐 일을 소상히 밝히시길 기대하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요. 술자리에서 장모가 술을 따라도 여자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지역구에서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지점을 그 책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악마의 편집 부분은 저는 뭐 책 읽으시면 곧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나오고 있는 그 의혹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건 본인이 해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허위 학력 기재했다는데 이분이 허위 학력 기재가 필요했을까? 그다음에 자녀 이중 국적 문제도 아들이 이제 군대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거고 이중 국적이 늘 문제가 되는 거의 핵심은 아들이 더 심하게 문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방 의무를 남성들은 다 지기 때문인데 일단 국방 의무 부분은 뭐 내정되기 전에 이미 이제 군대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된 이중 국적 의혹이라서 예.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한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문회장 가서 그럼 그 다시 책을 꼼꼼하게 보시고 이 맥락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의식 관련된 논란까지 짚어주셨는데 이걸 포함해서 뭐 오늘 얘기가 되지 않았던 다른 의혹들도 계속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상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참 자리 바꿔 앉고 싶으시죠? 근데 저도 지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많은데요. 네. 지금 저도 좀 걸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의 이야기만 가지고 하다가 혹시라도 마녀 재판을 하게 될까 봐 네.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 의혹들을 들었을 때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방금 책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사에 이미 신문에 크게 그렇게 나왔어요. 나온 문구를 보면은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셨잖아요. 특히 딱 이 문구죠. 여자는 술 마실 때는 여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자가 없으면은 장모라도 있어야 된다. 누가 들어도 쇼킹한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그게 전 책 안 읽어봤습니다.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악마 편집한 거라면 그는 언론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정된 내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청문회 가서 밝히시려고 하는지 독자의 모르겠지만.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독자가 모두가 그 책을 사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언론을 상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터지고 그다음 이어난 이야기가 바로 혼인신고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세트가 이어지네. 어머 정말 맞나 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오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목지목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해명도 약간 둥글하게 청문회장 가서 하겠습니다. 청문회장까지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게 여성들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얘기를 할 사안은 이번은 아니고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하자면 그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기자회견이 많이 부족했다. 이 정도 큰 사안이면요.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혼인신고, 이혼과 혼인신고를 잠깐 설명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 깊이는 얘기 못하겠지만 법이라는 건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아니다, 미혼모도 학교 다닐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미혼모들도 학교 다닐 수 있게 했고 이렇게 여성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 낙마다 자진 사퇴다와 상관없이 이제 지금 나온 의혹들이 본인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제 주변에도 이분한테 배운 사람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아주 학자로서 그리고 교수님으로서 훌륭한 분이었다고 다들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역시 이분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분 그런 분 아니야.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었어. 너무너무 여성을 위하는 분이었어. 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사건은 아까도 나중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책에 나온 부분과 네. 또 다른 부분을 다 배제하고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는 부분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네. 원래 저 사람은 그럴 거야 했던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의뢰이 그러려니 하는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너무나 엄연히 나와 있는 사실이 혼인 무효 소송이거든요. 자, 팩트가 이겁니다. 여자 몰래 결혼 혼인 신고를 해서 그 여자가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현행 법 체계상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이 사람이 혼인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이냐 있는 사실만 가지고 아무런 내부 사용 내용 안 듣고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아니니까 자진 사퇴해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정말 아픈 사연이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 얘기지만 그게 나오더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모든 여성들이 진짜 담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 거죠. 예.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 개혁만큼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가 지금 유 대변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이제 42년 전 일입니다. 예. 그리고 42년 전 일이고 이때 기소유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소유예는 10년 지나면 기록조차 말소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조차 말소돼버린 42년 전 일인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혼인 무효 소송도 또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혼인 무효 소송을 했을까 이 부분이. 근데 이제 혼인 무효 소송과 이혼의 차이를 보면 예. 혼인 무효 소송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혼 네.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은 이혼 기록이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42년 전의 이혼 기록은 정말 힘들고 돌파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더 깊은 사연이 있겠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42년 전 일에 대해서는 좀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채권 있잖아요. 책. 네. 이 부분은 제가 책도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당시에 칼럼도 봤는데 이거는 지금 문제 제기된 것의 거꾸로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우리 사회 남성들 일부에게 그리고 좀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마초적 성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이것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그 마초적 속성의 일반적인 얘기를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다가 나와 있는 것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거는 맥락 없이 그 인용한 부분을 찍어서 보도가 되었을까? 이 부분이 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예. 저 책 문제는 그 책을 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왜냐하면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도 이런 칼럼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좀 그 여성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남성들의 왜 잘못된 행동들을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한 칼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일부 언론이